왜 안 주무십니까? 주무셔야 될 텐데. 자, 응? 자, 이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31페이지까지입니다. 자, 목표를 정해놓고 들어왔어요. 네. 자, 21페이지 보시면 개설 등록 이렇게 돼 있죠. 예. 등록과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앞쪽 내용은 별거 안 나오는데 등록 기준하고 뒤쪽에 가시면 결격 사유 부분 좀 보셔야 되죠. 예. 자, 근데 앞쪽은 지금 등록 절차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바로 갑니다. 1번 옳은 거 오라고 그랬고요. 개설 등록을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인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한다. 14일이 아니고 7일이죠. 네. 등록의 통지는 7일 이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광역시장은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아니 등록증을 갖다가 개설 등록한 사람한테 등록증을 준다고요. 법에 따라서. 잘못된 거 없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어서 등록증을 안 주죠. 광역시장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등록관청.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이 관청 바꾸는 것을 좋아해요. 그죠? 그 좋아하는 건 잘 바뀌지도 않아요. 3번 법인인 교육공인회사가 주택에 대한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아니 법인은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할 수 있나요?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할 수 있어요. 14조 업무 중에 보면 분양 대행이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거 했더니만 겸업 제한을 위반했다고 그래가지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겸업 제한 위반이에요? 법 위반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등록 취소 당할 사유가 아니지. 그쵸? 14조를 물어본 겁니다.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은 14조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없다가 맞는 말이에요. 왜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소공이 만약에 등록 신청해서 등록이 나버리면 소공인체 개공이 되니까 이중소속 금지에 딱 걸리죠. 그래서 소공은 등록 신청 못하는 거예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4번. 5번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교육공인회사는 갑구에 본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A광역시 을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있다죠. 있다. 없다가 틀렸죠? 구가 틀리니까 분사무소는 시, 군, 구별로 하나씩 둘 수 있으니까요. 같은 광역시지만 구가 다르니까 분사무소를 낼 수 있겠다. 틀린 거고 맞는 것은 아까 몇 번이냐면 4번. 그렇죠? 자, 18번 가시겠습니다.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등록 기준 나왔으니까요. 등록 기준이 시험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인 개공이 될 때 갖춰야 될 요건은 세 가지요. 그게 자실사. 자격증 따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놓고요. 그죠? 근데 이 실무교육은 가만히 보면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냐면 시도지사. 그리고 유효기간은 몇 년? 1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 실무교육. 이렇게. 그래서 1년 이내 것은 써먹을 수 있다. 자, 사무실 확보하는데 요거 첫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합법적인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실을 얻어놔야 되겠죠? 요게 원칙. 그죠? 다만 예외가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일지라도 준공이 떨어졌을 때는 예외적으로 쓸 수가 있다. 예외가 있고 이때 사무실을 갖다가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이든지 좋다. 응? 그래서 소유, 전세, 임대차 아니면 뭐까지도? 사용대차까지도 다 인정이 된다. 그런 뜻이고 대신에 이제 그 건축물은 용도가
중개사 사무실로 쓰이게 어떻게 해요? 적합해야 되겠다.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2종 근생이든지, 그죠? 아니면 일반 업무시설이든지,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일종 근생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일종 근생은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때 한해서 될 수 있다. 그런 거 있죠? 공급 시간에 안 배우시나요? 일종 근생이다 그랬을 때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중개업소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자, 변호사한테 적용됩니까? 예. 적용됩니다. 적용 안 된 사람은 역적이요. 적용되니까 변호사일지라도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실 얻어놨을 때 오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변호사도 적용된다.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을 보면 여기도 자실사, 그 다음에 5회 초, 그 다음에 14만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은 누가 자격증 따갖고 있어야 되면 대표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뺀 임원 중에서 또는 사원 중에서 어느 정도나 증이 있어야 됩니까? 3분의 1 이상. 여기는 대표자 제외입니다. 제외.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이건 누가 받냐면 임원, 사원, 전원이 받는다. 사무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회조가 뭐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일 거. 꼭 상법상 회사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아니면 협동조합. 근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다. 요거 중요하고요. 제외라고요. 14만 요게 뭐죠? 14조에 규정된 7가지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자, 근데 지금까지 봤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특수법인,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한테는 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하나 또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죠. 자, 1번 보시면 농어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어협동조합도 특수법인이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되겠다. X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갖출 필요가 없죠. 2번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이제 일종 근생일 때는 오히려 반대로 30제곱미터 뭐요? 미만이어야 된다. 그런 건 있어요. 자, 3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댄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등록 신청자에 의한 중개업 등록은 허용이 된다. 안 될게. 여기 오면 여기서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는 가설 건축물 대장, 쉽게 얘기하면 가건물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보면 확보할 때 사용 대차를 통해서 사무실을 확보했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오픈할 수가 있고, 근데 가건물은 안 되고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요 3번은 허용이 안 됩니다. 4번 한 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한 명회사도 상법상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 대신 자본금 얼마 이상 돼야 돼요? 5천 이상 돼야 됩니다. 됐고요. 5번 변호사가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도 등록 기준 갖춰야 되겠다. 말은 이제 그 말 맞죠? 네. 옳은 것이니까 정답 5번이네요. 자, 19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1인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면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겠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선택사항이죠.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가로 안에 뭐가 나오잖아요. 그럼 가로 안의 내용을 안 써도 맞는 얘기가 될 텐데 시험지 지문에 가로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어. 그럼 가로 안의 내용을 유심히 보셔야 돼.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안 써도 무방한데 그걸 썼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숨겨놨는지 모르겠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다. 맞죠 이건. 이건 틀린 건 없고.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아니면 뭐요? 법인이다. 그 말이죠. 근데 신청할 수 있는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됩니다. 이 말이 최근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어요. 아까 지문 나왔었죠? 예, 그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 제외란 말이 여기도 맞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중 소속 금지 때문이고. 4번 폐업했다가 뒤에 게 나왔네요. 폐업 신고 후 1년이 안 돼서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1년이 안 돼서 다시 취직하거나 차리거나 그랬을 때는 면제죠. 예, 이렇게. 5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줬을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겠다. 등록증 줬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요거 맞죠? 협회. 그쵸? 자, 요거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다시 암기해 봅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등록관청이요.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통보. 근데 협회 통보하는 게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는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협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6가지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이전 신고 받으면 통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으면 통보. 등록 신청 들어왔을 때 등록증을 주었을 때도 통보. 응? 등록 신청 들어와서 등록증 내어주었을 때. 고용신고 들어왔을 때도 통보. 종료신고 들어왔을 때도 통보. 행정처분 때렸을 때도 통보.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2개만 얘기해요.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2개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때리면 통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휘는 이렇게 된 거예요. 휴업이나 폐업, 재개, 변경신고 4개 있죠? 여기다 했겠죠? 협회 통보. 협회 통보상 여기 6개죠. 여기서 협회 통보하는데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10일 이내 그러면 큰일 나요.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털어서 통보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5번이 정답이고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20번 가시겠습니다.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 26회 문제죠. 좀 은근히 까다로워요. 아마 이 출제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출제원이 아마 대단히 그 성격이 깐깐한 출제원 같아. 누군지는 몰라요. 자,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격증과 등록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요.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어쩌라고. 2번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바로 그 등록관청이 교부한다는 뜻 아니에요? 맞죠. 등록증 누가 줘요? 등록증 누가 줘? 등록관청이. 그 등록관청이 뭐예요? 거기 시장, 군수, 구청장. 가로 안의 내용을 이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시장 그랬는데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고 그랬죠? 저기 특별자치도 그러면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시가 있죠? 서귀포시. 그 서귀포시 갔던 그 해안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서귀포시 아랫부분이 여름에 있잖아요. 한 7월 말 8월 초 이때 가면 쪄 죽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갔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완전히 그 동남아 그 기운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서귀포시가 행정시예요. 그러면 여기 서귀포시장은 등록관청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봐. 제 얼굴을 보지 말고 거기를 보라고.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의 말함이라고 됐잖아. 말함.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서귀포시장이 등록관청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광명시장이잖아. 뭐 광명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등록관청이 돼요. 거기서 등록증 줘요. 그 얘기잖아, 이게. 됐고요. 맞는 거요. 3번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는 시도지사한테 재발급 신청을 한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격증을 갖다가 잊어먹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재발급하는 게 맞아요. 등록증을 잊어먹으면 등록관청에 가서 재발급 해달라고 그래야지. 등록증 때문에 틀린 거잖아, 이게 지금. 아마 이 출제에 오는 친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등록증 줬겠지. 그 사실을 협회에다가 통보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이거잖아요. 등록증 교부한 관청은 협회 통보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4번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대요? 이거 없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 예? 여기서 협회 통보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죠? 자, 5번.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져가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갖다가 납부해야 되겠다. 재발급 신청할 때도 수수료 냅니다. 수수료 내는 경우가 6가지가 있었죠. 어떤 경우에 수수료 내던가요? 어떤 경우에? 처음에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내고, 그죠? 자격증 재발급 받을 때 내죠? 재발급, 재교부.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도 또 수수료 내고, 등록 신청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도 또 내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내고, 그 다음에 신고필증 재발급 받을 때도 또 내지요. 6가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5번이 그 얘기예요. 자격증 재발급이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이때 수수료 냅니다. 이 수수료는 뭘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냅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건 3번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21번 갑니다. 틀린 것은 자격증 대여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겠다. 맞죠? 공짜로 빌려줬다고 해서 뭐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처벌받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돼요. 2번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자인데 아까 한번 나왔던 건데 또 나왔습니다.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라는 상호를 쓰고 거기에 대표란 직함을 썼어. 이건 무자격자가 이렇게 쓰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대표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벌받죠? 어떻게 처벌받아? 1항 1반 맞아요. 아닌 자가 썼죠. 아닌 자가 1항 1반이요. 자, 그 다음에요. 3번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개설 등록을 맞춰놓고서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자기 이름으로 오픈해놨는데 등록을 해놨는데 무자격자가 이제 경영에 관여하게 해서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다고요. 그래서 이 무자격자하고 5대5로 나눴어요. 수익을. 무자격자가 돈 투자했겠죠? 자, 그렇게 분배했다고 하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대여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래서 그 경영이익을 분배했다고 해서 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누가 벌어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누가 받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판단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4번. 개요 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죠?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응? 밑에 다 봤죠? 안 봤어요? 4번에 보면 4번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어요? 등록증을 빌려줬으니까 등록 취소 사유인 거예요. 그쵸? 네. 틀렸어요? 그런데 이게 몇 회 기출된 거예요? 위에 보세요. 몇 회?
그 위에 20번 문제 몇 회 나온 거예요? 21회. 요 위에 문제 낸 사람이 밑에 문제 냈겠죠? 친구 없는 거 확실하죠? 아니, 자격증, 등록증 이거 바꿔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응? 오직 낼 것이 없으면, 낼 능력이 없으면 이런 거 내겠어요. 이거 말고 낼 거 많아요. 잘 내려고 하면. 자, 그 다음에요. 5번.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요게 양도대여죠? 근데 여기서 대여라고만 나왔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대여라고만 나와도 앞에 양도를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대자를 따서 암기하지 않았지. 양자를 따서 암기했기 때문에. 양자 나오면 뭐예요? 1학년 1반 이렇게 된 것이. 양자를 막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 봐. 몰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양도, 대여 같은 말 이렇게. 4번이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22번 등록 기준 갑니다 이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법.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랬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가로 안에 지금 뭐가 써져 있으면 그거 읽어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 자, 하자 없네. 그죠? 니은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맞죠? 디귿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4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 포함이요 제외요. 제외죠 제외. 여기 제외입니다. 네. 대표자 빼고서 3분의 1 이상.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그러냐면 제가 제삿날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제삿날 요 제외죠. 3분의 1 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삿날 날일 그죠? 제산3이죠 3. 3인데 그냥 사스로 바꾼 거예요. 제3날 제산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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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야. 제산날 제산날 지금 제가 뭐 좀 약을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제산날 뭐 세상에 뭐 있습니까? 그냥 웃고 사는 거지. 제산날. 리을번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아니 실무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돼? 전원이잖아 전원. 그죠? 2개 틀리고 2개 맞았나요? 그러면 기억미운이니까 정답은 2번. 자, 23번 갑니다. 또 등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기준이 어렵지 않은데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자, 옳은 글입니다.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게 틀렸지. 100제곱미터 이상 그런 거 없다니까. 그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그냥 사무실을 확보하는 거예요. 2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그랬잖아요. 사고 예방교육 아닌데. 그죠? 실무교육이잖아. 그죠? 그거 틀렸고요.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습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껴준다니까 그러네. 그죠? 5천이고 뭐고 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와도 안 된다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예. 자, 왜 이게 갑자기 얘가 가끔씩 이렇게 화를 낼까요? 잡게 하라고 그럴까요? 예, 좀 두렵네. 자,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완벽하죠, 완벽하죠. 이거 정답이고.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오케이, 맞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제3날이지. 제2날이 아니잖아. 제3날, 제3날. 자, 저희 집은 이제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제삿날 해서 뭐 이렇게 뭐 먹고 뭐 그랬다고 보면 어쩔 때는 좀 부러울 때도 있더라고. 많이 먹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마시는 거야.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쩔 때는 뭐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 자, 뭐 그거 아니어도 많이 먹습니다. 24번입니다. 이중 등록 및 이중 소속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방 A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갖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A군에 등록했어요. 이거 A군은 사람 아닙니다. 군 소재 얘기하는 거예요. A군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인데 다시 A군에 또 등록을 했다. 이게 뭐예요? 이중 등록. 그러면 1학년 일반이 됩니다. 형사처벌. 기억번 맞고. 니은번 B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는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다시 이번엔 C군에다가 개설 등록을 또 했네. 이것도 이중 등록이에요. 그죠? 예, 이것도 이중 등록. 그죠? 디귿번 개업공인회사가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개업공인회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보조원은 개업공인회사인 법인 을의 사원이 될 수는 없겠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그런 거죠? 1번 이중소속 금지에 위반한 경우에 이소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죠. 이소. 자, 1학년 일반이죠? 이등도 1학년 일반, 이소도 1학년 일반.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틀린 게 없네. 정답 5번이죠? 이게 최근에 문제 이렇게 내는 거 보면 이렇게 박스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올해도 박스 문제를 10문제 정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아직 출제원이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출제원 들어갈 만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렵게 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박스 문제밖에 없다. 그러니까 박스 문제를 여러분 예상할 때 옛날에는 한 5문제, 뭐 6문제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한 10문제. 적게 나와도 한 7, 8문제 나올 거예요. 그 단단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를 많이 푸시면 돼요. 자, 25번입니다. 틀린 것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에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직을 관할하는 어떻게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되겠다. 법인이니까 주된 사무소 있는 데다 등록하는 거 맞죠? 2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가 없다.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네. 그러면 등록이 안 내겠어요? 대표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3번 법인의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아니 이제 분사무소는 아직 안 나온 거지만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특수법인 빼고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책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 틀렸네. 3번.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푸는 거예요. 이거.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5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등록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등록의 통지를 한다. 맞죠? 7일 이내죠? 자, 5번은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이 기출문제를 놓고서 다시 이제 내리겠다 그러면 낼 내용은 딱 뻔해요. 자, 고쳐서 틀리게 낸다면 어디를 틀리게 내겠습니까? 5번. 그렇죠. 아까 나왔듯이 7일을 고치겠죠? 7일 뭐 10일로 한다든지 그거 아니면 7일을 딱 그대로 두고 앞에 있는 등록관청을 누구라고? 시도지사는 좀 국장으로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꾼다고. 아시겠죠? 기관장 바꾸고 숫자 바꾸고 그것밖에 못해요. 출제요. 자, 26번 갑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아이고야 또 나왔네.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끊었잖아요. 봐요. 그 다음에 2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언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합니까? 언제적에요?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요거 2번 질문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2번을 이걸 틀리게 낼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예요. 이걸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을 등록의 통지를 하기 전에 그러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의 통지 전이 아니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환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국토부 장관이 틀렸죠? 등록증 주는 사람 누구? 등록관청.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나중에 오픈하고 막 사무실 낼 때는 여권용 사진을 냅니다. 반명함판 사진보다 조금 큰 거 있죠? 여권용 사진을 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회사가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때는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지. 응? 잘 배운 적이 없죠? 자 봐요. 그러면 지금 배우면 되는 거죠. 종별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출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왔죠 근데? 자 보시면 개업공인회사의 종별이 몇 가지예요? 종류가? 3가지죠. 현재 존재하는 종류는 부칙 개공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또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있는데 이걸 바꾼다 이겁니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부칙 개공으로 변신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자격증 있는 사람 이건 신규로 등록을 받아주진 않잖아요. 자격증 가가지고 이랬던 이분이 갑자기 자격증을 막 푹푹 찍더니 나 복도뻥 할아버지 할래.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이쪽은. 법인이 이쪽으로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쪽은 새로 등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신이다 그러면 4개밖에 없어. 4개. 그걸 종별 변경이라고 그래. 이랬을 때 논점은 뭐냐면 그러면 이럴 때도 이제 신규 오픈하듯이 새로 등록을 하는 거냐? 응? 새로 등록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종류만 바꾸는 거니까 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 종별 표시만 고치면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포인트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등록을 받아줄 때 종류를 딱 구별해서 등록을 받아주는 거야. 등록하는 방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 등록하는 방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변신해도 이쪽 방에 등록했던 건 그거잖아요. 그럼 이쪽 방에서 어떻게 해? 새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99.9%야. 다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고치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복덕방 할아버지가 자격증을 따서 그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변신해. 할아버지가 되게 힘들겠네. 공부하셔야 되니까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변신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계속해. 그럼 등록관청이 안 바뀌지. 그리고 요 변신은 큰 변신이 아니야. 왜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요리 바뀌는 것은 요 사람이죠?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보세요. 엄청납니다. 사람이 법인으로 바뀌고 사람이 법인으로 바뀌고 법인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여서 응? 요것만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니까 큰 변신이 아닌데다가 등록관청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고치고 끝내자는 거예요. 광명시에서 부칙 개공을 일하셨던 분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는데 광명시에서 계속해. 사무실을 바꾸더라도. 그러면 등록관청도 안 바뀌고 큰 변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줘요. 그렇죠? 그러면 종전의 등록증을 가져가가지고 종전의 등록증 내가 옛날에 부칙 개공이었어요. 근데 내가 자격증 땄거든요. 자격증 갖다 주겠죠. 그럼 자격증 보고서 맞네요. 고쳐주죠. 이거예요. 이 경우 빼고 나머지는 새로 등록입니다. 새로 등록이라고. 이 경우. 이거 빼고 나머지는. 그죠? 그러면 새로 등록할 때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 등록할 때 원래는 사실은 여기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 공인 개공 이렇게 변신해. 진짜 하는 것은 요거 폐업하고 요거 신규 등록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종별 바꿀 때는 정식으로 폐업하지 않아요. 원래는 폐업하고 신규 등록해야 되는데 폐업하지 않고 폐업의 의미에서 종전의 등록증을 그냥
우리 저 구청에다 그 등록관청에다 갖다 줘. 폐업신고서는 안 쓰고. 그럼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는 게 이게 뭐예요? 폐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옛날 등록증 갖다 주고 어떻게 새 등록증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봤던 지문은 다시 읽어볼게요. 5번인가요? 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회사가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종별 변경이에요. 그러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죠? 그게 원칙이죠? 예외는 있어요. 지금 원칙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요, 안 해요? 합니다. 지금 하잖아요. 하잖아요. 이때도 반납했죠. 이건 고쳐달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뭐예요? 교환이요. 교환. 바꾸는 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는 게. 정식으로 폐업신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반납해야 되죠? 이걸 물어본 거야. 이해되십니까?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낼 수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왜 이거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거의 안 하냐면, 보세요. 부칙 경우에 자격증을 따서 공인 개공이 되는 거 어렵잖아요. 없어요, 이런 경우. 없다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거 폐업하고 그냥 신규 등록하고 그렇게 하지. 종별 이게 안 해요. 그래서 거의 의미가 없어. 다만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원칙은 나와야 됩니다. 종별을 바꿀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종별을 달리해서 하고 싶을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 가면서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 5번처럼 종별을 달리해서 종별을 달리해서 다시 종별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돼요. 종전의 등록증을 갖다 주면서 그러면 맞다. 예외가 있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5번처럼. 이것만 한번 아시면 돼. 세부적 내용 안 물어봐요. 5번 정도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종전의 등록증 반납해요. 네. 자, 27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열심히 암기했죠? 네. 열심히 암기했는데 암기한 게 소용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득이 뭐예요?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 등록 신청해서 등록증을 교부받았을 때 협회 통보죠? 네. 공부할 때는 했지만. 근데 뭐가 나왔죠? 지금 답이? 등록증. 재교부. 그러니까 등자를 열심히 암기했죠? 이분 등은 고형으로 휘었습니다. 그죠? 이분 등이 고생을 많이 해서 휘었대요. 이 등이 뭐예요? 재교부가 아니고 등록증 교부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게 답이 몇 번? 2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렇게 암기했지만 이 등자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면 다 못 고릅니다. 등자인데 2번도 등자고 1번도 등자잖아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자가 어떤 의미죠? 등록증 교부라고 정확히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아시겠죠? 자, 이제 결격 사유로 갑니다. 오른쪽에 27페이지. 자, 결격 사유까지 하고 쉴 건데 결격 사유를 갖다 칠판에서 순식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요 파란색 테이프 잘 붙여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딱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평상시에는 막 밑에서 헤매고 막 그랬었는데 안 내려가. 예, 참 좋네. 예. 좋은 아이디어네, 좋은 아이디어. 자, 결격 사유가요 5덩어리로 설명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결격자냐 그랬을 때 제한 능력자죠. 그럼 제한 능력자는 몇 사람이 있어요? 3사람이 있죠. 3사람이 누구예요? 미성년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 2가지 하셔야지.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미성년자? 19세 미만이니까 18부터 미성년자가 되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19세 미만. 그러면 18부터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이 사람이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정확히 19살은요? 결격자예요, 아니요? 19살은 결격자예요, 아니요? 결격자가 아니고 19세 미만이잖아, 미만. 두 번째, 이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 또는 결혼했다 그랬을 때는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결혼해도 결격자입니다. 이거야. 하나 더. 가만히 보면 피특정 우견이라고 있어요. 특정이란 말이에요. 피특정 우견이. 이것은 원래 능력자인데 특정 업무만 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좀 전문 지식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피특정 후견인 이렇게 되면 피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당하는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요. 피한정, 피성년하고 달라요. 요거. 그 다음에 또 누가 결격자가 되냐면 파산자죠. 응? 파산자. 이 파산자는 빚이 많아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받은 시점부터 언제까지요? 복권 될 때까지입니다. 복권. 선고부터 복권. 요 사이가 파산자, 결격자.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파산 선고 받았는데 자 중간에요. 복권 시켜달라고 복권 신청 중이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결격자. 근데 좀 구별하실 게 파산과 회생은 달라요. 자, 파산자는 결격자지만 파산자,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이라는 글자 나오면 이 사람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형벌을 받는 바람에 결격자가 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형벌은 원칙적으로 무슨 형벌이죠?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입니다. 금고 이상 그러면 금고, 징역, 뭐 사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갖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고받아야 된다. 이렇게. 선고받았을 때 그 집행을 받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받는 모습이. 하나가 뭐냐면 좀 판사가 봐줘가지고 선고유예를 처하거나 또는 집행유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아예 지금 없는 겁니다. 죄를 져도. 그래서 착할 선자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100% 결격자가 아니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자가 되겠습니다. 요거죠. 자, 그 다음에요. 실형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선고받은 때부터 집행이 어떻게 종료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본적으로 결격사유 기간 이렇게 되죠. 선고받고 언제까지요? 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죠? 결격사유 기간. 그때부터 몇 년 더요? 3년 더 결격자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3년이 붙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년이 더 붙는다. 그런데 자,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7년 정도를 선고받았는데 중간에요. 너란 걸 합니다. 5년쯤 됐을 때 집행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집행 면제받으면 요 형기가 없어지는 거죠. 요거 이렇게. 그럼 집행 면제받았다고 그러면 그날부터 몇 년간 결격자입니까? 3년간 결격자가 되고 그 집행 면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지요? 바로 특별 사면이죠. 특별 사면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거하고 유사하게 일반 사면이 또 있죠. 일반 사면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즉시 죄인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게 되니까 결격자가 무조건 아니다. 일반 사면하고 특별 사면 달라요. 근데 가석방은 또 다르죠. 가석방은 7년 선고받았을 때 7년쯤 됐을 때 가석방이 됐다 그러면 이 가석방 된 사람은 잔여 형기가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잔여기가 지나고 또 3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어떻게 보면 제일 늦게 벗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세 가지를 잘 구별하시고 이건 이제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벼운 벌금 정도 받았다. 그랬을 때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결격자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벌금도 벌금 나름이다 이런 얘기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중개사법에 걸려들어서 액수도 300만 원 이상 벌금이다. 그렇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죠? 3년간 결격자가 되겠다. 삼관왕 이런 거, 삼중벌 이렇게 된 거죠. 예외적으로 결격자가 됩니다. 3년 동안요.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보니까 중개사법 위반이긴 한데 100만 원 벌금 물었다. 이렇게 되면 벌금이긴 한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액수가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이상 돼야 되죠. 이래 가지고는 결격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요.
등등등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행정처분을 받는 바람에 결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처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격 취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 정지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등록 취소 나오고요. 자, 네 번째는 업무 정지가 나오고요. 이런 행정처분을 받으면 받은 공인중개사라든지 소공이라든지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 이런 사람들이 결격자가 될 텐데 가만히 보면 쉬워요. 취소 당하면 그때부터 몇 년간 결격자고요. 취소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정지는 정지받은 그 기간 동안 결격자죠. 취소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정지는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등록 취소 같은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다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사유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혹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등록이 잘리더라도 자 3년 동안 결격자 된다 이게 아니고 3년이 아예 안 붙는 수가 나올 수 있죠. 그 안 붙는 세 가지가 뭐죠? 사기결혼. 사기결혼이 원인이 돼서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등록만 잘리지 따로 3년이 붙지 않는다. 사기결혼 사가 뭐예요? 사망, 해산. 기자는 뭐예요? 등록 기준입니다. 결자는 결격사유. 이것 때문에 등록이 잘리기까지는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따로 3년이 붙지 않는다. 요거고 영업정지는 정지 기간 동안 개공이 결격자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어떤 걸 알아두셔야 되냐면 법인일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를 4개월 당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4개월 동안 결격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불똥이 튑니다. 누구한테? 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튀죠. 이 사람도 같이 똑같이 4개월 동안 결격자로 삼아버리죠. 여기도 결격자가 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임원사원은 언제적의 임원사원이냐?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의 임원사원이냐? 아니면 처분 당시의 임원사원이냐? 이런 얘기요. 언제적이죠?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 아니고요. 맨날 요거 물어보죠. 이 행정처분요. 마지막 5번. 지금 자고 있어요? 아니요? 5번은 법인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법인 개고 멀쩡한데 누가 지금 여기 하자가 있냐면 임원이나 사원이 이렇게 파산 선고 받거나 해서 결격자가 됐어요. 불똥 튄다고 그랬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이 결격자로 삼는다. 이렇게 되죠. 다음에 이때는 결격자가 됐으니까 절등치 사유이긴 한데 바로 그냥 절등치가 되는 게 아니죠. 2달은 참아준다. 2달이 넘도록 이 사람을 안 잘랐을 때가 요것이 절등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범에서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부정행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결격자들은 중개사 시험이나 볼 수 있나요? 이런 나와 있는 결격자들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있는 게 원칙. 거의 다 볼 수 있는데 결격자 중에서 유일하게 시험 못 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누구죠? 바로 자격 취소 당한 양반. 자격 취소 당한 양반은 3년 동안 결격자 맞죠? 동시에 이 사람은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 네? 그런 얘기죠. 자, 보십니다. 빨리. 28번. 28번. 결격사에 해당한 자를 모두 고르시오. 기억번호는요?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28번의 기억번. 미성년자는 결격자잖아요. 그러면 결격자가 있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결격자예요. 법인이 결격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번호. 누구 때문에? 임원 때문에, 임원 때문에. 그죠? 니은번은요? 회생 나오면 결격자가 무조건 아니에요. 디귿번은요? 자격 취소당하면 3년간 결격자일 텐데 지금 3년 지났죠? 4년이나 됐잖아. 결격자 아니죠? 4번은요? 리을번은요? 집행유예 나오면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무조건 결격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선고에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기억번, 그 다음에
리을번이네, 리을번. 기억 리을이죠? 29번 또 박스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네요. 피특정 우견인, 피특정. 결격자가 아니지. 피한정 또는 피성년, 요게 결격자죠? 피특정은 아니고. 니은번은요, 선고에 나왔네. 너무 좋아. 무조건 결격자 아니에요, 니은번. 디귿번요, 집행유예 나왔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 그쵸?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까 요 사람은 결격자고. 리을번은요, 자격증 대여니까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자격 취소가 하면 3년 동안 결격자 할 건데 3년 지났나요? 안 지났으니까 결격자. 여기서 지금 결격자인 사람은 디귿하고 리을번이네. 30번 갑니다. 29페이지까지 보고 쉴 거예요. 2015년 10월 23일 현재 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1번 형의 선고유예 읽다 말아야 됩니다. 결격자 아닙니다 이거. 착할 선자. 결격자 아니고 무조건. 2번은요. 2009년 4월 15일 날 파산 선고를 받고 15년 4월 15일 날 복권 대출 끝났죠? 결격자 아닙니다 이 사람. 지금 2015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따지는 거니까 이 사람 결격자 아니고. 3번은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갖고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게 벌금 나오면 있잖아요. 액수하고 어떤 법 위반인가를 보셔야 돼. 습관적으로. 벌금이다 그랬을 때 중개사법 위반이고 액수가 300 이상일 때 요때 한해서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 이거. 그럼 뒤에 액수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결격자가 아닌 거지. 4번은 거짓으로 등록한 것 때문에 2012년 11월 15일 날 등록이 잘렸다고 나오죠. 그럼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죠. 그건 3년 지나려고 하면 2015년 11월 14일까지는 결격자가 돼야 될 판. 따라서 10월 23일은 아직은 결격자인 상태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인가요? 5번은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지금 4월 15일 날 자격정지 받았어요. 그러면 자격정지는 길어야 6개월이니까 얼마 받았는지는 안 나왔지만 혹시 6개월 받았다고 쳐봐요. 그럼 6개월 받았다고 해도 6개월 더하면 10월 15일 날은 벗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월 23일 기준에서 물어본 거니까 결격자 아니다. 그렇게 된 거죠. 정답 4번이었고요. 31번. 1번 갑니다. 요건 몇 회째인가? 27회 문제네요. 기출문제가 이제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돼 있으니까요. 그게 아마 지금 현재 경향하고 많이 맞을 겁니다. 옛날 거보다는. 1번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됐을 때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요 집행유예 남았죠. 그럼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자.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결격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죠. 2번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막 사기죄, 배임죄 나오니까 괜히 겁주는 거요. 응? 문제에서 뭔 상관이야? 배임죄든 사기죄든 무슨 죄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징역 2년을 생각해야지. 응?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뭐요? 끝났대.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지금? 2년. 그럼 아직 다 안 지났구만.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할 수가 없다. 2번이 틀렸네. 3번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개설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원래 이중 등록은 절등치예요. 2등. 그죠? 우리가 암기할 때는 사부중학교 학생 절에서 공부한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업 되더니 결국은 몇 등 했다고? 2등. 이 절등치요. 맞죠? 3번.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했어요. 법인 해산 그러면 절등치 사유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글자를 따서 암기했었죠? 사자죠, 사. 절에서 공부한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영 할 때 사자가 뭐예요? 사망하고 해산. 사망을 갖다가 내면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챌 것 같으니까 일부러 해산을 낸 거예요. 뒤에 숨어 있는 거. 예. 절등치 사유 맞아요. 5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겠다. 여러 번 나왔네요. 협회 통보사항. 네. 잠깐 2번이 틀린 거고. 자, 32번 갑니다. 옳은 것. 폐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이 1년이 안 된 거예요. 폐업 전 위반 행위를 사유로요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의 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중개사법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행정처분을 때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고, 때릴 적에는 뭘 생각하고 고려해요? 폐업의 기간이 얼마인지, 폐업의 사유가 뭔지를 고려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들어봤어도 상식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아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어때요? 이 사람은 결격자요? 아니요? 아니요. 5년이고 뭐고는 결격자가 아니잖아, 지금. 중삼벌이 아니잖아. 중삼벌. 중개사법 위반으로 200만 원 가지고 안 되지. 무조건 결격자 아니거든, 이 사람. 근데 개설 등록할 수 없다고 됐으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처벌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너무 억울해 그러면. 이것도 틀렸고,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제가 실제 그 중개상물이 그게 나온 적이 있어서 은평구에서 팔아달라고 주인에게 그 부동산 사장님이 가봤더니 그 빌라인데 막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고 험상궂은 준 사람이 그 앞에서 담배 피며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부동산 사장님이 가가지고 이상하잖아. 팔아달라고 했는데 가니까 막 플랜카드가 붙여 있고 막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아까 내가 의뢰했던 사람이 아니고 담배 피고 있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떤 거냐고 상황을 파악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공사대금을 다 못 받은 게 있다는 거야. 이거 중개해 줄 수 있어, 없어? 법적으로 가능해. 근데 이제 요거 중개해 줬다 그러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법적으로 이게 중개사물 태수? 그게 5번이요. 프랭카드 붙어 있었다니까요. 근데 중개 못했어, 실제는. 너무 세게 나와갖고. 자, 어쨌든 옳은 것은 그랬는데 5번이겠네. 예, 자, 마지막 33번 문제. 1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따가지고 근데 자격이 잘렸어. 몇 년간 결격자가 될 것이고? 3년이잖아. 자격 잘리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격 잘리고 나서 2년이 지났다는 거지. 2년도 안 지났다는 얘기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결격자지. 2번.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금고 이상이니까 이 사람 결격자가 될 여지가 있겠네. 집행이 끝났네.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 할 건데 이 사람 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으니까 결격자.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결격자,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결격자, 동그라미 이렇게 꼭 표시하시면서 문제 푸세요. 결격사항은. 금지행위 문제라든지 결격사항 문제는 이 표시를 꼭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답을 못 고르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 시간 낭비야. 그래서 일단은 꼭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번은요.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써먹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격을 정지당했다는 거야. 근데 정지 기간 중에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번 앞에다가 또 결 동그라미라고 하셔야지 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4번은요. 요 4번 잘 봐두셔야 돼.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이 돼버린 거야. 법인이 해산되게 되면 이 법인의 사망에 해당되니까 절등치 사유예요. 원래 이제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겠죠. 이랬을 때 그 대표자도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대표자는요, 법인이 망해갖고 해산됐는데 그 대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도 3년 동안 결격자가 됐다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결격자가 안 돼. 이 대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바로 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4번 별표해 두시고 꼭 알아두시고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안 줬어. 영업정지 사유야. 근데 영업정지를 바꿔서 폐업을 한 거지. 근데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지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으면 폐업했건 말았건 받은 영업정지 기간은 흘러가고 있거든? 근데 흘러가고 있던 영업정지 기간이 아직 안 끝났어. 그럼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4번은 이렇게 결격자 아니다라고 써야 되고 5번은 뭐예요? 이 사람 아직은 결격자네.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아직 안 끝났네. 폐업했는데도 아직 안 끝났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자, 쉬겠습니다.